여기는 쑥갓구기를 하고 나무들을 정리를 안 한대요. 나중에 여기를 단목치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쫙 해가지고 깔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리하기 전부터 정리하고 나고. 아까시나무 가지인데 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꺾였어요. 가지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면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는 제가 산에 올라올 때 모든 사람들 다 헬멧을 다 씌워요. 예, 특히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예, 아카시가 이렇게 약해요? 예, 약합니다. 소나무 가지하고 아카시 가지하고 첨나무 가지들 바람이 심하게 불면 다 꺾여버려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가지치기를 할 때 원칙이 모 이하의 답변다? 역지. 역지에 역지. 역지가 뭔가 하면 가장 굵은 가지를 역지라 그래요. 그 밑에 있는 애는 다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애를 베지 않으면은 약한 가지 애들은 바람이 불었을 때 부러져요. 네. 그 실제로 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들 중에서 가지가 맞아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넘어서 나는 사고더라고요. 다 산밭인데요. 여기는 그럭저럭 좀 볼만하죠? 그래도 저 밑에보다. 네. 아, 네, 그죠?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그 작업자 한 분하고 아, 제가 지금 미생물을 섞은 이제 물을 살포라 예. 했더니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살포를 촬영 하셨어요. 나왔는데 조금 이따 연락드려도 될까요?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보면은 물이 모이는 것하고 물이 안 모이는 곳이 차이가 돼 있죠. 그렇죠. 제가 아까 저 밑에 싹이 잘 안 나는 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뭔가면요. 재배 적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적지를 잘 보셔야 되고 적지가 안 되면은 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저는 시기를 놓쳤어요. 돌아다니면서 성공에 대한 케이스만 보시죠. 실패에 대한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실패에 대한 케이스를 더 많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건 진리예요. 저도 실패에 대한 케이스를 농장주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찾아가서 봤어요. 네. 저도 또한 실패를 했고 성공과 실패를 같이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실패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 냅둬 그냥 그거를 잊어먹는 게 아니라 실패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기회와 아이디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들을 짜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짜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실패하잖아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보실 때 실패 케이스를 많이 보여달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셨는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으신 건 뭐가 있나요? 그 경험을 여쭤보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아마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거는 감추고 싶어서 그냥 성공할 것밖에 안 보여줘요. 저라고 왜 실패한 게 없겠어요. 계획을 열심히 세워놨는데 계획대로 안 굴러가고 그리고 열심히 자금을 준비했는데 엉뚱한 대로 자금이 새어나가고 시시적절하게 3월달에 4월달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생기는 연속적인 사건들의 연속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는 내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 다음부터 그 시기쯤 되면 예비비를 이만큼은 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튀어나가는 게 뭔가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보험을 들어놓자가 돼요. 즉 말해서 플랜 B를 세워놓지 않는 계획은 있으나마나 내 계획이 항상 플랜 A만큼 굴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플랜 B를 세우고 움직여야 돼요. 자금이든 인력이든 뭐든 간에 이런 적도 있어요. 오늘 당장 오기로 한 인력이 아침에 못 오겠대요. 어떻게 작업 일정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작업 장비까지 다 맞춰놨어요. 그 사람들이 안 오게 되면은 난 장비 때도 날라가고 이 자재도 하루만 지나가면 다시 못 써.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저는 플랜 B를 세워놨죠. 인력 회사 딴 데다가 전화해서 회사님 저번에 전화했던 사람인데 인력들 남아있죠. 2명 남아있는데 오라 그러세요.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요. 팀을 딱 만들어서 아침에 리허설 1시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그러면 합의 맞으면은 그 다음에 5일 동안 그걸 굴러가는 거예요. 인력도 모든 것을 다 플랜 B를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특히나 생산기지는 생산기지가 그게 안 되면 가공 공장 놀아요. 일정 맞춰놓고 그렇죠. 3일 동안 가공해야 되는데 일정 안 맞으면 가공비 내놔 그럼 내놔야 돼. 그러니까 항상 플랜 B를 맞춰라. 그건 저도 산양삼 재배지가 어떻게 저 소나무 낙엽송이요. 대부분 낙엽송 아래 저건 굉장히 낙엽송입니까? 좋은 재배 적지가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 밑은 별론가요? 아카시나무 밑도 괜찮아요. 아카시나무가 더 좋죠. 더 좋아요? 아카시나무가 뭔지 아시죠? 여기 아가씨나무지. 아카시나무가 무슨 과 식물인 줄 아세요? 아카시나무가 무슨 과 식물이니? 모릅니다. 그래? 오리나무는 무슨 과 식물이야? 쌀이나무는? 이런 지기랑 교육 헛받았네. 콩과 식물이라 그래요. 콩가식물. 콩과 식물은 뿌리가 쫙 뻗어나가잖아요. 그렇죠. 뿌리 끝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혹들이 달려요. 얘를 일컬어서 뿌리혹 박테리아라 그래요. 걔네는 공기 중에 있는 N, 질소라고 하는 애를 토양에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온화 시켜가지고 질소 화합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토양에 질소를 불어넣어줘요. 네. 자, 비료의 사면소 뭐? 비료의 사면소 나와야죠. 비료의 사면소. 순소, 인소, 칼리? NPK. NPK잖아요. 네. 그 중에서 N이 뭐? 질소. 질소. 토양에 질소를 넣어주는 애들이 뿌리옥 박테리아고 뿌리옥 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식물들이 콩과 식물이고 콩과 식물 중에 산에 자라는 애들은 쌀이나무 그리고 오리나무 그리고 아카시나무. 그래서 토양이 척박할 때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들이 아카시나무.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림을 하기 전에 산림이 황폐화가 됐을 때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나무들이 아카시나무고요. 그 시절에밖에 우리나라 저기 제과 회사들도 상품들을 출시를 했어요. 무슨 껌? 아카시아 껌. 아카시아 껌. 노래도 나왔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먹었던 꿀이 무슨 꿀? 아카시아 꿀. 맞아요. 아카시아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아카시가 맞고요. 일본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가장 원동력이 되니까 그 아래쪽에다가 뭔가를 심어놓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네요. 잘 돼요. 대신 산림 토양에는 한 가지가 부족해요. 칼륨도 있어요. P가 없어요. 인이 없어요. 인산이. 그래서 인산은 보통 보면은 이제 분뇨들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축분이나 아니면 개분이나 그런 데 이제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골분 생선뼈를 갈아가지고 나온 골분을 섞어서 잘 발효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뿌려두면은 아마 바닷물에 있는 여러 미네랄과 더불어서 그런 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분포가 되면은 좀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꿀껍질 그런 거 가공을 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좋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가공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부산물들 그런 것들 물로 한번 씻어서 염분이 좀 없어진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을 약 1000분의 1에서 2000분의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임지에 이 스모그 분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그 분사를 해요. 안개 분사를 해요. 그 하는 이유는 여기에 산소? 모자란 이 미네랄과 그런 것들을 또 보충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산에 또 부족한 게 단백질이거든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간장, 청국장, 된장 그 세 가지를 활용을 해요.
근데 염분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걔네도 굉장히 많은 확률로 많은 비율로 희석을 해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모빈들이 산에다가 비료를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기는 좋은데 극소량을 주는 거예요. 쟤네가 필요한 양도 극소량이에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는 방법. 주는 방법은 안개 분사 내지는 관수 아니면 고압 분사기로 지면에다 때리는 게 아니라 공중에다 갖다 놓고 위에서 내려가게. 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드론으로 했을 때 그 양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수고에 걸려서요. 대부분 다 드론이 걸리겠죠. 수신이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마 거리가 있을 거예요. 드론하고 아마 리모트 컨트롤하고 드론하고의 사이 거리가 아마 몇백 미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거보다 이게 채광이 적게 된다 그러면은 아니요. 나무에서 그거보다 다 이제 걸릴 뭐가 것 걸리냐면요. 비료를 얹어줘요. 같아요. 식물들이 자라날 때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겨울에 주는 애들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 밑으로 토양에 들어가겠죠. 근데 얘네가 우거져 있으면 어디에 맞겠어요? 이파리에다 맞는단 말이에요. 얘네가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얘네가 흡수를 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뿌리는 것보다 밑에서 뿌려주는 게 가장 확실한. 그리고 물 주는 것도 위에서 주는 것보다 아래에서 주면은 얘네가 증발돼 가지고 증발산이라는 게 분명히 이루어져요. 물은 증발을 하고요. 증산작용이라는 건 어디서 해요? 식물학도 아셔야 됩니다. 본초학, 예, 목본학, 초본학 다 공부하셔야 돼요. 산림 경영하시려면 기본이에요. 그거 모르시면 관다발이 뭔지, 형성층이 뭔지, 물관이 뭔지, 최관이 뭔지 아셔야 돼요. 식물의 생태를 생리를 아셔야 그래야 다 접근이 가능해요. 예. 이게 어떤 생리가 있냐면요. 식물의 이파리에서는 증산작용이라는 거래요. 광합성. 예, 증산작용, 광합성과 달리 수분을 내뿜었다가 다시 또 내가 빨아들였다가 예, 그런 작용, 증산작용이라는 거래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증발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가지에 맺혔어요. 그럼 얘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증발을 해요. 그리고 식물의 잎사귀에서는 증산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올라가다가 나뭇가지에 또 맺혀요. 그럼 도로 또 이 안에서 순환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위에서 뿌리는 애들은 위에서 그냥 말라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밑에다 뿌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예. 그리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은요, 밀렉 작용이라는 것도 해요. 예. 그게 뭔가 하면 식물 잎사귀에서 가장자리로 물을 밀어내는 역할도 해요. 물이 너무 많으면, 넘쳐나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작용들도 하니까 본초학이나 내지는 목본학, 초본학 그런 것들 많이 보셔야 돼요. 예. 그거를 안 보시면은 절대적으로 나중에 한 번은 벽에 부딪혀요. 그 벽에 부딪힐 때 언젠가 하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게 돼요. 그거를 이끌어서 대한민국 전략 속담에 뭐라 그런다?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칩니다. 맞아요. 아카시 나무가 잘 번지는데 그 피해는 없어요. 아니요, 아카시나무의 특징은요 번식을 하는 이유는 얘 번식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얘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번식을 해요. 그래서 환상바퀴라는 거를 해요. 일부러 아카시나무에다가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고 가지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상처를 한 번씩 내줘요. 그러면은 아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동안에 안일하게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내 DNA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개화를 해요. 꽃을 피기 시작하고 자마에서 숨어있는 맹아에서 얘가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열매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나무는 막 못 살게 굴어야 돼요. 막 때리고 그러면서 그런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외로 아카시나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재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재로도요? 네, 약재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구로도 활용을 하고요. 어떤 거? 가구? 네, 예. 가구재 예. 그거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각광받는 건축주 중에 하나예요. 왜?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단단하게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목질이 애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꽃은 키워놓으면 나중에 향수라든가 아니면은 식료 같은 거에서의 원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얘로 만들어진 꿀은 말 그대로 천연 화분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동유럽의 헝가리 같은 곳에는 아카시나무를 정책적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카시나무 그러면은 그냥 뭐 비료목 정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콩과 식물들 쌀이나 아니면 오리나무나
아카시나무를 걸어서 비료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료를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도 아마 이런 아카시나무만 전문적으로 키우는 숲이 있으면은 아마 조금 좀 차별화된 인분이 아닐까. 아 차별화된. 네, 네. 차별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아카시나무를 만약에 덮는다면.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뭔가는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네.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가시가 없어지는데 어릴 때는 가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인가 멕시코에 왜 개발했는 아카시 나무가 가시가 없는 거 있잖아요. 가시 그걸 없는 거꾸로 거는 도입을- 제가 알기로는 가시 없는 게 아니라 네. 가시가 없는 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저거겠죠. 음나무. 아니 개발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게 퇴출이 되어서 문제지. 음. 우리 뭐 산소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위에